자, 형님들, 동생들. 오늘도 인생 한방 노리다가 뚝배기 깨질 뻔한 사연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빌런은 진짜 격이 다릅니다. 이 형님은요, 수법이 너무 고단수라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미술계 내로라 하는 교수님들도 40년 동안 이 형님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우와, 이건 진짜 전설의 유물이다 하면서 절을 했다니까요. 아주 대박호구 잡은 거죠. 소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자 때문에 간이고 쓸개고 싹 다 빼줬다니까요. 자, 영원짜리를 70억짜리로 만들어 팔아먹고 깜빵 갔다가 나와서 오히려 더 유명해져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산 희대의 사기꾼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사기꾼들은 말을 못하게 틀니를 전부 뽑아버려야 하는데 이 형님은 사기꾼 중에서도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사기꾼입니다. 저기 화면 좀 보세요. 아주 평온하게 붓질하고 있는 저 백발의 신사 볼프강 벨트라키. 저 여유 좀 보십시오. 저게 과연 예술가의 표정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호구들을 비웃는 낚시꾼의 표정일까요? 지금 제 감시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저 형님,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70억짜리 독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벨트라키는 독버섯을 아주 귀중한 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술사 같은 놈이죠. 실질은 사람들 뒤통수 후려치고 다니는 흉악한 놈이지만요. 일단 벨트라키 뚝배기 한 대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뚝배기. 보통 도둑놈들은 남의 집 담벼락을 넘죠. 근데 이 형님은 차원이 달라요. 아예 담벼락을 새로 세우고 그 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든 다음 전 세계 미술계를 통째로 가스라이팅 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와 허영심을 완벽하게 해킹해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라는 양반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판타지를 정확히 그려서 입안에 쏙 넣어준 거죠. 그럼 호구들은 좋아라 하면서 그것을 집어삼키고요. 옆에서 보면 사기 안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결과죠. 실제로 2004년에 붉은 말과 함께 있는 누드라는 그림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0억 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제 그린 그림이었다면? 형님들이 전 재산 다 털어서 산 전설템이 사실은 방금 막 찍어낸 복사 버그템이었다는 소리예요. 이거 알면 눈깔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렌즈 좀 당겨보겠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이 형님, 붓을 잡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가 가짜를 그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바로 그 화가다 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해리성 쾌감에 중독된 상태니까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은 내 특징입니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절벽 앞에서도 멈출 수가 없거든요. 형님들, 지금 당신이 보물처럼 아끼는 그 물건, 혹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 진짜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이 형님이 던져둔 미끼에 낚여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중일까요? 오늘 저 닥터 M이 이 백발 신사의 가면을 아주 시원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자, 보안 뚫고 들어갑니다. 심장 꽉 붙드세요. 닥터 M의 심리 추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형님들, 동생들, 채널 고정하고 계시죠? 자, 이제 이 백발 신사 벨트라키 형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인생 연기를 펼쳤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시원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보통 사기꾼들 보면 티가 나잖아요. 막 눈치 보고 말 빠르고. 근데 이 형님은 급이 달라요. 완전 고인물 중에 고인물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니, 벨트라키, 그 형님 완전 성인군자야?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형님들, 진짜 무서운 놈들은 등에 나 사기꾼이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평범하고 더 친절하게 다가와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법이거든요. 진정한 사기꾼은 돈도 빼앗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빼앗아버립니다. 특히 이 형님의 비장의 카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내 헬레네였습니다. 이 부부가 아주 주기척척 만난 환상의 콤비예요. 벨트라키가 방구석에서 장인 정신으로 그림을 창조하면 아내 헬레네는 밖에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치를 피해 꽁꽁 숨겨뒀던 전설적인 그림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됐지 뭐예요? 와, 형님들, 이거 들으면 안 믿고 배기겠습니까? 안에서 벨트라키가 오래된 유물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아내는 밖에서 호구들을 모집하는 거죠. 아주 주기척척 맞죠? 여기서 닥터 M의 데이터 대조 들어갑니다. 위장 역사상 가장 멍청한 놈들은 이미 있는 그림을 베끼는 거예요.
근데 벨트라키 이 형님은 지능 스탯이 말렙입니다. 그 화가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야라는 가정하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새로운 진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죽은 화가의 인생을 통째로 해킹해서 복사해버린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그 화가가 옛날에 그린 것처럼 완벽하게 꾸미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이 그린 것처럼요. 심지어 이 부부 치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짜 컬렉션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옛날 사진까지 조작합니다. 아내한테 할머니 옷을 입히고 뒤에는 가짜 위작들을 쫙 걸어둔 다음 아주 오래된 카메라로 흑백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미술계 전문가들 코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자, 여기 증거 사진 보이지? 우리 할머니가 들고 있던 그 그림이야. 전문가들 그냥 그 자리에서 대박 소리 지르며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실제로 벨트라키는 100년 전 그 시절에 그림 그리는 천등의 재료를 구하려고 유럽 전역에 벼룩시장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 시대의 먼지, 그 시대의 틀, 심지어 그 시대 화가들이 썼던 안료의 성분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직접 제조했어요. 이건 노력이 가상할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자기 그림을 그리지 싶지만 이 형님 뇌 구조는 이미 타인의 영혼을 훔치는 쾌감에 완벽하게 절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구들이 돈을 싸들고 달려드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돈 많이 버는 데는 허구 모집만한 게 없어요. 형님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번듯한 외모, 완벽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냉철한 사고가 마비돼버리는 거예요. 설마 저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그 아니란 마음이 바로 70억 원짜리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당신도 이렇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당하겠지 하다가 어느새 자신이 호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주변에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놈 있으면 믿고 걸으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형님의 무결점 플레이에도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핵 프로그램도 운영자한테 걸리는 법이거든요. 과연 이 형님이 어떤 사소한 실수로 꼬리가 잡히게 되는지 이제 슬슬 본체 털러 가봐야겠죠? 제가 한번 벨트라키 빤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탈탈 털린 희대 사기꾼 벨트라키 지금 만나러 가시죠. 형님들, 동생들,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핵 프로그램을 돌려도 결국 운영자한테 꼬리가 밟히는 그 쫄깃한 순간 지금 제 감시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렌즈 좀 당겨서 이 형님의 뇌 구조를 탈탈 털어보자고요. 자, 여기 화면 좀 보세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걸리고 미술계를 주물렀던 이 벨트라키 형님, 표정 보입니까? 이제는 긴장감이라곤 일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전문가들 앞에 내놓을 때 그 양반들이 돋보기 들고 쩔쩔매는 걸 보면서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기애적 폭주라는 겁니다. 이 형님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 같은 뇌입니다. 처음에는 안 걸리려고 벌벌 떨면서 완벽을 기해했겠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성공하다 보니까 어라, 얘네들 진짜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시스템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오만함, 그게 바로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닥터 M의 데이터 대조,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형님이 꼬리가 잡힌 게 무슨 대단한 수사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귀차니즘 때문이었어요. 2006년에 붉은 그림이라는 위작을 만드는데 평소처럼 만료를 직접 갈아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에이, 설마 이거 하나 모르겠어? 하고 시중에서 파는 흰색 물감을 쓱 섞어버립니다. 계속 사기를 치다 보면 점점 안일해져서 꼬리를 밟히는 거죠. 근데 형님들, 그 물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티타늄 화이트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 그림은 1914년 작품으로 둔갑해 있었는데 티타늄 화이트는 1920년 이후에나 상용화된 물질이었거든요. 1914년 서버에 1920년 업데이트 아이템이 떨어진 꼴이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복사템 인증 아닙니까? 제 모니터 속 벨트라키의 표정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리죠? 이건 자기가 가짜를 만든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는 도발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범죄적 희열이라고 부르는데 위험이 커질수록 뇌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형님은 이미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을 속이는 그 짜릿한 게임 자체에 중독돼버린 거예요.
완벽해 보이던 일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 동물을 대할 때 차가운 눈빛이나 전문가들을 대할 때 그 오만한 태도, 닥터 M의 감시망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뚝배기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형님들. 이제 이 폭주기관차가 어디로 처박히는지 그 처참한 결말과 이 형님의 속마음을 완전히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이 형님이 내 속을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아주 작사를 내버리자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닥터 M의 심리 해부, 바로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형님들, 동생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벨트라키라는 형님의 뚝배기, 아니 이 천재적인 내 속을 홀로그램으로 쫙 펼쳐서 아주 가루가 되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들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전 세계 미술계를 40년 동안 주물렀던 타인의 영혼을 멀티 컨트롤하는 내 실체입니다. 자, 여기 내 앞부분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보통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여기서 야, 너 그러다 잡혀. 철창 가. 하고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근데 이 형님 뇌는 이 회로가 아예 타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찼느냐? 내가 곧 이 세계의 운영자다라는 미친 존재감이 꽉 들어차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애적 인격장애와 해리성 몰입의 끔찍한 혼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닥터 M이 과거 데이터를 싹 긁어왔습니다. 벨트라키의 아버지가 성당 벽화 복원가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붙잡고 배운 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법이었어요. 남들은 밖에서 뛰어놀 때 이 꼬마는 방구석에서 100년 전 화가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내 실력은 최고인데 왜 사람들은 내 이름이 아니라 죽은 사람 이름에만 돈을 쏟아부을까? 하는 그 뒤틀린 분노가 이 형님의 뇌를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로 만든 연료가 된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대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위작군 중 한 명인 한반 메헤렌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자기 실력을 무시한 평론가들에게 복수하려고 가짜를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 벨트라키 형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형님은 복수가 아니라 유의예요. 내가 막스 에른스트의 붓을 잡는 순간 나는 벨트라키가 아니라 에른스트 그 자체다 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아를 갈아 끼우는 영혼의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형님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가짜를 그리면서 스스로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이 형님 앞에서는 그냥 고물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데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라 그 화가가 못다 그린 그림을 내가 대신 완성해 준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하의 벨트라키 형님도 결국 꼬리가 잡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단지 미술계라는 거대한 사기판에 아주 맛있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다. 멍청하게 덥석 문 건 그들이다. 와, 끝까지 반성 따위는 개나 줘버린 저 당당함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포식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형님의 뇌 해부까지 마쳤습니다. 40년의 영광이 단 한순간에 실수로 무너져 내리는 그 최후의 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인생 보안 수칙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형님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세요. 이 형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으면 아마 뒷목 잡으실 겁니다. 자, 클라이막스로 달려가 볼까요? 형님들, 동생들, 드디어 이 기나긴 심리 추적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인생 사기극을 벌인 벨트라키 형님의 최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챙겨가야 할 인생 보안 지침까지 아주 싹 다 긁어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텐션 떨어뜨리지 말고 라이브 잡고 집중하세요. 결국 이 형님 어떻게 됐냐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놈의 티타늄 화이트 물감 한 방에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감옥 갔다 오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은 감옥 문 열고 나오자마자 더 화려한 셀럽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자기 이름 벨트라키를 걸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또 수억 권씩 팔려 나갑니다. 사기꾼에서 예술계 슈퍼스타가 된 거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위작으로 잡힌 것이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탄 거죠. 인생은 벨트라키처럼 살아야 하나? 저도 부럽긴 한데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나 벨트라키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하면 바로 쇠고랑일 겁니다. 여기서 닥터 M이 또 한번 데이터 대조 들어갑니다. 벨트라키가 위작으로 벌어들인 돈만 공식적으로 수백억 원.
하지만 미술계의 뒷얘기로는 수천억 원이 넘을 거라는 추측이 파다합니다. 사기쳐서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잡혀가서 이름 말리고 나와서는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번다. 이건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은 내가 아니고서야 설계 불가능한 테크트리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우리가 여기서 와, 저 형님 인생 멋지네 하고 감탄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허영심이 만든 비극이거든요.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왜 이 벨트라키한테 속았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 아닙니다. 내가 이 전설적인 작품을 발견한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 탐욕이 눈을 가린 거예요. 벨트라키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얄팍한 욕망을 해킹해서 입맛대로 주무른 겁니다. 항상 이런 욕망이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 판독 결과, 현실판 벨트라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SNS에서 의리의리한 차, 명품 시계 자랑하며 나처럼 하면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놈들. 그놈들이 바로 현대판 벨트라키입니다. 겉모습은 100년 된 명화처럼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독성 강한 물감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사기꾼들이 득실되고 보이스피싱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형님들, 동생들,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제안은 10중 8구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미끼입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가짜 서사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도 관심을 가져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겠네요. 제 모니터 속 벨트라키는 지금도 웃고 있네요. 하지만 닥터 M의 감시망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이 전 재산을 건 그 선택, 진짜 확실합니까? 당신의 마음속 CCTV, 오늘도 보안점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닥터 M이 준비한 심리 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형님들의 인생 보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주 화끈하게 눌러주세요. 저는 조만간 더 소름 돋는 빌런의 내 구조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세요.